자, 문답영작이란 문답영작은 묻고 답하는 게 아니죠. 묻고 답하는 이게 괜히 문답영작으로 바꾼 것 같아요. 원래는 전학영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문답으로 하자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답으로 바꿨는데 이게 묻고 답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동문서답이었는데 네, 동문서답이었는데 물으면 답해야 되는 그 질문에 답해야 되는 그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아기가 말을 배우는 방식이다. 제가 아기를 셋 낳았잖아요. 그죠? 셋 낳으면서 다 지켜봤다고 그랬죠?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그래서 저 미역국 잘 끓여요. 네. 웬만한 요리는 그냥 전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 뒤져가지고 네? 무슨 키조개 미역국 쳐보면 이제 그걸 하면 되더라고. 맛있더라고요. 네. 매일같이 그냥 다양한 미역국 끓여줬는데 우리 집에 산후도움이 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미역국 다 끓였어요. 그분들은 막 2만원 드럼통에다가 한 번 딱 쳐놓고 그냥 끓이면 그거를 한 2, 3일 먹어야 돼. 네. 그게 싫어가지고. 자, 홈런볼. 자, 아기한테 딱 주면 한번 줘봐봐요. 이렇게 되나. 우리 셋째죠? 그 둘리의 희동이 같지 않아요? 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애기 돌보시는 분들은 항상 아기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입에다 막 뭐 넣고, 그죠? 높은 거에서 뛰어도 내려도 괜찮은 줄 알아요, 애들은. 막 슈퍼 같은 데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고 막, 네? 테이블 같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몰라서. 그게 항상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아기는 앞에 있고, 엄마는 뒤에 있죠? 항상 이래 보일 거 아니에요. 뒤통수에 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뒤에서 보죠? 예? look after. 뒤에서 보는 거 그냥 look after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국말 번역할 때 돌보다, 외워. 이거 있잖아요. 외울 게 없는데. 그죠?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그런데요. 아기가 이러고 있으면 엄마는 분명히 얘기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를 해요?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딱 우리 실제 와이프예요. 초상권 조작 안 합니다. 네? 초상권 조작 안 합니다. 예. 초상권 때문에 제가 와이프를 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게. 자, 아기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뜯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과자 까줄까라고 얘기한 것은 이 아이의 행동을 보고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데이. 이제 근데 얘가 이거 할 때마다 엄마는 과자 까줄까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과자가 있을 때만 엄마는 과자 까줄까를 하게 돼 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멍멍 하면 자동으로 자동차가 개가 떠오르죠? 개가 떠오르죠? 예. 칙칙폭폭 하면 자동적으로 기차가 떠오릅니다. 예? 외우라고 한 적도 없고 외운 적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기는 이 과자를 가지고 떼이 하면 엄마는 과자 까줄까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과자로 인지가 되는 거죠. 과자 했을 때 우리가
이 아기는 자동으로 홈런볼이 떠오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단어가 자동으로 익혀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알게 된 부분은 뭐냐면 아기하고 엄마의 대화와 성인의 대화는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엄마하고 아기는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만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 애하고 어제 보았던 드라마 얘기하겠어요? 네? 이 애하고 어제 봤던 영화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애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떤 음식이 좋니? 이런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식당에서 주문만 해요? 음식 주문만 해요? 아니면 음식이 맛있다 이 얘기만 해요? 아니죠. 어제 본 개그 콘서트 얘기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어제 만났던 뭐 선봤던 남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는 상황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따로 논다. 언어를 익혀진 사람들한테서는. 그래서 아무리 드라마를 봐도 소용이 없다. 왜요? 드라마에서 그 배우들이 하는 말은 드라마의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관계 없는 경우가 8, 9할이 돼요. 그러니까 애기는 화면이 엄마가 뭔 얘기를 했는지 또는 아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반면에 성인의 대화는 그 화면이 말한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언어를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데 화면이 그 언어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보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학습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영화를 아무리 봐도 드라마를 아무리 봐도 학습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어떤 사람은 CNN 많이 듣고 어떤 사람은 영화 많이 보고 그래서 됐다던데요? 그걸 많이 봐서 된 게 아니고 익힌 곳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왜요? 무의식적인 학습이니까 심포에 들어가는 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니까 뭐 그분이 무슨 알바를 한다든지 또는 본의 아니게 뭐 옆집 외국인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또는 무슨 뭐 애기 뭐 유치원 같은 데서 보모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유로든 거기서 문답의 상황 이런 시츄에이션과 언어가 동시에 결합되어지면서 묻고 답하는 이런 문답의 상황 자연스럽게 익혀져 버린 이런 문답의 상황이 벌어지는 환경에 있어서 언어가 본인도 모르게 습득된 후 드라마를 우연히 보는데 그 문장이 나오면 I'm sorry처럼 저절로 들리겠지요. 근데 그분은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죠. 아,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들리기 시작하는구나. CNN 본 사람은 CNN을 계속 보니까 들리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미국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팝송으로 공부하는 사람 팝송 듣다 보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습법들이 있는 거예요. 팝송으로 공부를 하니 뭐 미국 드라마로 공부를 하니 또는 오바마 연설로 공부를 하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딱 그러면 상황과 맞는 영화만 나오는 콘텐츠만 만들면 그게 딱 최고. 그게 지금 특별반 프로그램이잖아요. 상황 밑에 그려지고 있죠. 네, 영어 나오고. 어쨌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답 명작은 어른들 이미 언어가 익혀진 사람들끼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니까. 근데 아기하고 엄마의 이 대화는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동문서답이에요. 네. 스무고개죠. 아기는 뭐예요? 떼이. 이게 뭔지는 몰라. 그냥 상황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자 까줄까? 홈런볼 좋아해? 홈런볼 먹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과자 먹고 싶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행동하죠. 그 말과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하고 나서 애가 안 운다. 그러면 그거인 거죠. 애가 운다. 그럼 난리 나죠. 그럼 딴짓 해줘야 돼. 그죠? 예. 이거잖아요. 어른에 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자, 어쨌거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진행해 보면 실제 대화는 이렇다는 거죠. 예. 가작가죠. 이 중에 이런 게 있겠죠. 요 장면은 가작가죠 장면이잖아요. 가작 까고 싶은데 이런 장면이잖아요. 예, 가작가죠예요. 이게 사실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왜요? 마음 심중에 있는 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언어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잖아요. 손으로 하면 사인 랭귀지라고 하고 얼굴로 하면 표정이라고 하고 그죠? 음성으로 하면 언어라고 하는 거죠. 예?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동일한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아기는 언어를 습득할 수가 없어요. 아기의 손짓 발짓, 몸동작, 우는 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사가 서로 전달이 되면서 표현이 다채로워지는 거거든요. 아기가 깔려고 하는 이 표정, 이 동작이 가져가져하고 동일한 거예요.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한테는.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가 나타나서 까줄까? 이런 얘기를 하죠. 까줄까 하면서 까주지, 까줄까 하면서 뺏는 사람은 없죠? 그죠? 엄마는 적어도 안 그러죠? 까줄까 하면서 까주죠? 까주는 동작과 까주는 거하고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까줄까 하는데 이걸 왜 해? 저기 까주는 거구나. 자동으로 심포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그리고 그게 혹여 나중에 생각이 나면 따다다 이런다고. 까줄까를 얘는 그대로 인지를 못해요. 우리 허밍처럼 노래 잘 못 부르면 허밍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는 따다다 이래요.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따다다 이래요. 네. 그러면은 까줄까 얘한테는. 요즘은 우리 아이들 셋째가 말이 좀 느려요. 둘째는 엄청 빠르고 셋째는 엄청 느린데 이제 저 나올 때 이제 인사하거든요. 둘째는 안녕히 다녀오세요. 근데 얘는 따따따따 얘는 이래요. 네. 그리고 엄마 이거 해줘요. 그러면 얘는 엄마 따따 이러고 아빠 이리 와보세요. 뭐 아빠 따 이러고 이래요. 셋째가 그래도 말이 다 된다는 거죠. 전달할 거 다 되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자 까줘 까줄까 하면서 까주는 행위하죠. 울지 않고 내 먹는다. 이게 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서술형, 그죠? 가줄까는 의문형 이렇게 된다. 이거를 또 분석을 해보니까 까줄게는 의문형으로 만들자니까 까줄까, 까줄래, 까줄니까, 까줄래요? 뒤에 끝말만 바뀌는구나. 엄마는 아기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 궁금해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못 알아먹는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심포가 말을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의문형으로 계속 내뱉습니다. 계속 던집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아기는 자동으로 어미의 변화에 대해서 익혀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 어미가 결국에는 내용 부분이 아니라 의미 부분이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이잖아. 물어보는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사와. 그래서 한국말에서는 조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조사하고 어미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용 부분이 아니라 형식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기는 어떤 언어든 묻는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만들어서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따라함으로 인해서 그 어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어법을 익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기의 어법 공부예요. 문법 교육. 영어는 그러면 I will open the bag. Will you open the bag? will이 어디로 갔어요? 앞으로 갔죠. I will을 생각하고 will you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위에 있는 will과 아래에 있는 will은 다른 will입니다. 왜요? 왜죠? 위에 있는 will과 아래에 있는 will은 다른 will이에요. 왜죠? 아니요. 예, 발음이 다르니까. 잘났다 하고 잘났다 다르죠? 표기는 똑같이 하죠? 위에 잘과 아래 잘. 그죠? 네. 위에 will은 I will open the bag. 밑에 will you? 다르죠? will과 will 같아요? 발음 다르잖아요.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의미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위치에 따라 의미가 바뀌어서 그래서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순의 변화죠. 어순 위치. 어순이라는 게 뭐예요? 말의 순서잖아요. 말의 순서가 바뀌어서 의미가 바뀐 거죠. 발음이 바뀌어져서 의미가 바뀌어진 거죠. 위를 처음에 발음할 때와 중간에 발음할 때가 달라서. 위의 will과 아래의 will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느끼면 돼요. 왜요? 발음이 다르니까. 그런데 왜 글자는 같아요? 글자가 적어서. 글자가 적어서. 성조를 표현할 만큼 글자가 있지 않아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는 성조에 의해서 영어에서는 위치에 따른 성조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본의 아니게 심포에 꽂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기는 한국의 아기는 어미를 체득하고 미국의 아기는 뭘 체득해요? 어순을 체득하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배우는 게 다르죠? 조기 교육이 다릅니다. 우리는 표 그죠? 뭐죠? 은행에서 표 받는 거 선진화 시스템의 표를 배우고 어렸을 때 미국의 아이들은 순서 줄 서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좀 고차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대학교를 가도 1등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열면 한국 사람 모여라래요. 다 한국 사람만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들은 대학에나 가야 배우는 미분 적분을 우리는 대학 대입 수학 능력 평가에서 보죠. 수투 수원에서도 적분은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나이 하면은 그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북한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세계의 대통령하고 지금 겨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머리 좋기로. 또 다른 예. 만두 줄까? 아우 뜨거워. 자, 이 몇 초 안 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저는 하루 종일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걸 찍었어요. 맛있어요? 뜨거워요? 이제 일부러 뜨거운 걸 준 게 아니고 뜨거운지 모르고 준 거예요. 뜨거운지 모르고 줬는데 얘가 얼굴이 찡그리잖아요. 찡그릴 때 뜨거워요? 라고 물어보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쵸? 뜨거운 걸 느낄 때 얼굴 표정은 뜨겁다는 걸 표현했고 엄마는 반사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뜨거워요? 라고 물어보게 돼 있다는 얘기죠. 아기는 평서문, 엄마는 의문문이다. 근데 어떤 언어든 의문문 형식의 그 언어에서 말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문법적인 요소가 녹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삼영과 문답영답 특별반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 위에 있는 문장이 평서문이면 아래에 있는 문장은 의문문이고 위에 있는 문장이 의문문이면 아래에 있는 문장은 평서문입니다. 그런 규칙 알고 계셨죠? 네?
몰랐어요? 그런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요.